네, 안녕하십니까. 유준호의 동행야구의 유준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폭염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벌어지는 키움과의 고척 원정 프리뷰를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생각지도 않은 폭염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후반기 시작에 느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키움인데 카라스코와 안우진 선수의 선발 맞대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카라스코 선수는 저번에 한 경기 등판에서 7이닝 퍼펙트를 했던 투수기 때문에 기본 지표가 볼 건 없어요. 한 경기에 나와서 두산전에 나와서 7이닝 동안 무안타, 무피안타, 뭐 무볼넷 당연히 그랬겠죠. 삼진을 많이 잡는 피칭을 안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퍼펙트 투구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선수에 대해서 특별히 뭐 피안타율이나 뭐 나머지 지표는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선수가 어느 구종으로 던졌는지만 카라스코 선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이너리그에서 작년에 던졌던 것도 올 시즌 던졌던 걸 제가 이제 영상에 찍어서 보내드렸지만 역시나 포심 비율이 높진 않네요. 포심이 12%, 두산전에 던졌던 내용을 보면 투심이 18%. 그래서 직구 계열의 비중이 한 30% 정도 던졌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역시 슬라이더 바깥쪽에 빠져나가는 넣다 뺐다는 슬라이더가 좋아 보였었는데 슬라이더를 25%, 그 다음에 커터를 17%, 그 다음에 체인지업, 커브도 9.5%니까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던졌다고 본다면 6개 구종을 모두 섞어서 최고로 안 던진 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골고루 6가지 구종을 배합을 해서 던지는 그래서 그때 그 마이너리그 때 던졌던 뭐 투수 그 지표를 그대로 크보에서도 조금 던지는 느낌이고, 포심의 비율은 그때도 10에 11%에서 13%였는데 크보에서도 12%, 그다음에 투심 계열을 18%이 정도로 던져서 배합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자타자한테는 체인지업, 여기서 말하는 체인지업과 커터 이런 조합, 투심의 조합으로 던지고 우타자한테는 슬라이더 승부를 주 무기로 하는 투수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커맨드가 되는 투수다 보니 불안한 면이 1도 없었죠. 그래서 수산 타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쳐준 것도 있지만 일단 뭐 퍼펙트다 보니까 뭐 무사사고 당연히 무안타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구종을 잘 배합해서 던지는 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우진 선수는 올 시즌 2번 LG전에 나왔는데 첫 번째 등판이었던 6월 30일 경기에서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를 달랑 하나밖에 안 맞고요. 볼넷 2개에 11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완벽투를 보여준 바가 있지만 최근 마지막 경기가 LG전이었죠. 이게 고척전이었는데 이때 기억들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송찬희 선수와 오스틴 선수한테 홈런 두 방을 맞으면서 4실점을 했죠. 오스틴한테 솔로 홈런, 송찬이한테 3런을 맞으면서 패전 투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를 조합해서 성적을 본다면 LG전에 3.09, 1승 1패, 그 다음에 피안타율은 많이 맞은 느낌은 아니죠. 네. 1할 8푼 1리, 그 다음에 삼진은 18개. 그러니까 삼진은 많이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마지막 그 LG전에서는 LG 거포형의 우타자들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패전 투수를 기록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안우진 선수의 구종도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날에 약간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LG를 만났을 때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피안타율가 없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를 보면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8이에요. 슬라이더가 이날 좋지가 않아가지고 슬라이더가 많이 LG 타자한테 걸리다 보니까 커브 위주의 볼 배합을 했던 게 약간 바뀐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를 구사율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사율을 보면 첫 번째 LG전에 잘 던졌을 때는 그때는 직구를 44%,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23%, 그 다음에 커브를 20%를 섞어서, 그 다음에 체인지업을 10% 정도를 던졌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슬라이더가 아까 보셨다시피 피안타율이 높아지면서 슬라이더보다는 커브를 많이 썼던 느낌이 있었는데, 기록에서도 커브를 25%,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22%, 그 다음에 체인지업 비율을 12.5%로 조금 몰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구 다음에 이구종이 슬라이더를 쓰는 거는 통산 기록에서도 올 시즌 전체 기록에서도 포신 다음에 슬라이더를 27%를 던지는 투수죠. 그러니까 직구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마지막에 좀 안 좋았을 때는 슬라이더가 맞다 보니까 커브를 조금 더 사용한 약간 영리한 투구를 했다고 또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기본적으로 던지는 투수가 안우진 선수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투수 다 좋은 투수고 일단 카라스코 선수도 저번에 거의 퍼펙을 했던 투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석적으로 양쪽에서 선발 매치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LG나 어떻게 보면 키움이 그렇게 빠따가 완전히 상승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수전이 예상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타격과 양 팀의 구원진의 성적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지금 후반기 타격 성적입니다. 후반기 전체분의 타격 성적인데 기본적으로 타율을 보시면 키움이 LG보다 오히려 타격이 좋았어요. 키움이 요즘에 좀 나쁜 경기력이 아니죠. 주간 승률을 거의 5할을 찍고 있는 키움이다 보니까 타격 성적이 2할 8푼 9리. 그에 반면에 LG는 2할 5푼 8리로 LG가 지금 빠따에서도 키움한테 장점이 보이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루율도 3할 4푼 8리. LG가 출루율은 비슷하게 3할 4푼 6리지만 장타율에서도 키움이 4할 9리. LG가 3할 9푼 5리. 그러면서 OPS도 0.757로 0.741의 LG에 비해서는 키움이 근소 우위의 지금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기 구원진의 평자를 보신다면 역시나 여기서도 키움이 리그 4위권, 구원진이 3.75의 평자를 보였고 LG는 지금 선발은 오히려 저번 주부터는 약간 카라스코가 들어오면서 선발진은 그나마 6이닝 이상 세 투수 이상이 먹어줬던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LG의 문제는 제가 볼 땐 선발진의 문제보다도 A조가 정립이 안 돼 있는 A조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구원진의 평자가 6.68 거의 NC랑도 0.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리그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팀이 지금 A조가 뭔가 니오스 선수가 빠지고 카라스코가 들어오면서도 뭔가 A조의 정립이 지금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타자 위주의 우타자한테 강점이 보이는 우강우 같은 선수들이 자타자한테 기본적으로 지금 타팀 자타자한테 붙일 수 있는 A조가 조금 부족해요. 김진성도 그렇고 김진수도 그렇고 우강우도 우타자한테 강점이 있는 스탯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투수의 활용 방법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그러니까 손주영까지 만약에 카라스코가 6이닝까지 먹어준다고 쳐도 그럼 손주영이 마지막 1이닝을 막아주면 중간에 2이닝이 비지 않습니까? 그 2이닝의 조합을 코칭 스텝에서 어떻게 하냐가 저는 굉장히 남은 이제 후반기의 43경기가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후반기의 모습만 본다면 오히려 LG보다 선발 구원 타격의 모습에서 키움이 LG한테 밀릴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찌됐든 키움이 또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요번 주에 알칸타라가 들어온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맞대결에서 빠져있던 히우라 선수 거기에다가 유토 선수도 다시 또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만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LG가 키움을 만났던 4번의 시리즈에서 4게임 다 우리가 윈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올 시즌에는 약간 키움을 어려워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요번에 1, 2, 3번이 맞붙는 선발 매치업 그 다음에 타격과 부펜까지 조합해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키움도 4, 5, 1번을 만나는 그 후순위의 선발을 만날 때랑 앞순위를 만날 때는 솔직히 선발에서는 키움도 그다지 밀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LG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키움과 SSG의 이번 주말이 저는 LG한테는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LG는 윈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LG적 무조건 다 이기는 방법
이기는 롯데이션. 무조건 다 뭐 2승을 했다고 나머지 세 번째 경기를 루즈하게 가고 이럴 만한 지금 LG의 그 뭐 여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경기. 요거 이번에 많은 이전에 쌓아놨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9거든요. 지금 후반기에 우리가 플러스 19로 시작했다가 지금 플러스 1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이 매치업 키움과 SSG의 매치업에서 많은 플러스를 거두지 못하면 다음 일정이 또 이제 KT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에 최선을 다하는 약간의 구원진의 무리가 가더라도 지금 연투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팀이 타 팀에 비해서 특별히 무리한 감은 없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요번에는 약간 투수진이 힘들더라도 조금의 무리를 가져가더라도 조금 타이트한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LG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투에스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린다면 이연투에스도 LG가 리그에서 최저 3위입니다. 72번으로 우리 구원진이 특별히 타팀 구원진에 비해서 무리했다 볼 수는 없어요. 키움도 이연투가 삼성 다음에 가장 적은 두 번째지만 LG도 특별히 지금 이연투에스나 나머지 이닝수를 봤을 때 탄 구원진에 비해서 무리했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 키움과 SSG의 운명의 일주일을 조금 힘들더라도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리뷰를 찍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기도 했는데 네, 잘 들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